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TV 무릎 꼼질하게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네, 수민 씨 보통 매화꽃이 3월에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광주 상무도서관 옆에 있는 매화나무에는 매화꽃이 벌써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래요. 정말 예년보다 올 겨울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지던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 1월에 만나는 매화꽃 덕분인지 봄이 조금 빨리 찾아온 것 같아서 참 반감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 일찍 핀 매화만큼이나 더 반가운 게 있죠. 바로 저희 꼼지락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은상 시사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요즘 비싼 가격을 지불해 차를 구매하는 대신에 차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술한 인증제도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를 빌리고 반납하는 카쉐어링 서비스. 다가올 설날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설 연휴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혀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렌트카 서비스와는 다르게 직접 업체에 들르지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까운 주차장에서 언제든지 차를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많이 써봤어요. 예전에 그냥 자가용 없을 때 잠깐 이용했었어요. 여행 갈 일이 있어서 하루 정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렌터카 빌리러 가기까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용했어요. 하지만 카쉐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인증 절차 제도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량 선택부터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차량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비대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여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쉽게 차를 빌릴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도? 실제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 면허증을 등록한 이 아이디를 이 학생에게 직접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증이 등록된 아이디를 학생의 휴대폰에 등록하니 쉽게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하기까지 어떠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운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상태면. 카쉐어링 아이디는 청소년들이 중고거래 카페나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또 대여를 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빌린 아이디로 청소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쉐어링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17살 정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7살 안모군 등 10대 2명이 이틀 동안 무면허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운전 부주의로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또한 인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카쉐어링 차량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16살 김모군 등 10대 고등학생 5명입니다. 광주에서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린 뒤 광양과 여수 등에 있는 6곳의 상가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카쉐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에선 비대면 서비스 특성상 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취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다 막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체의 투자와 시스템 개발로 이러한 허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차량에 거의 100%에 가깝도록 블랙박스가 거의 달려 있는데 핸드폰하고 조금 연동만 시키면 지금 현재 운전자의 상태, 대여자하고 동일 인물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시된 지 7년이 지난 카쉐어링 서비스. 계속해서 허술한 인증 절차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니 저도 가끔 가다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가끔 이용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리하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인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좀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공유 차량 아이디만 있으면 미성년자 등 운전 미경험자, 음주자, 그리고 무면허자까지도 다 모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 카쉐어링을 이용한 그런 고교생이 압박감에 사고를 낸 다음에 압박감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또 다른 사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 무면허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다음에 뺑소니 사고를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처럼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 변호사님 이렇게 명의를
통해서 이렇게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무면허 운전자이거나 면허가 정지를 받은 자가 그 정지 기간 중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공유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영상을 보면서 궁금을 했던 게 아까 뭐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인증 문제, 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를 카시어링 업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우선 이 카쉐어링 서비스의 장점이 편리함이잖아요. 간편한 인증 절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인증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빠져나갈까봐 업체 측이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방식이다 보니까 이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실제로 카쉐어링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충남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었고요. 네, 이 상태로 중경상을 입기까지 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로는 만취 상태로 이 카쉐어링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다가 횡인을 치는 사고까지 발생을 한 적도 있고요. 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이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취한 상태인지 아니면 뭐 미성년자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편리해서 가끔 썼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허술한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변호사님?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 카쉐어링 업체에서는요,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모바일 웹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약이 확정이 되면은 차량 소유자가 그 이용자에게 직접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주면서요, 그 음주 상태나 또 면허 여부를 확인을 한 뒤에 차 키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것 뭔가 같은데. 서로 쌍방이 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맞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렇게 인증 방법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요?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용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2019년 이용자 수 500만 명 이상을 돌파한 카쉐어링 서비스. 서비스의 확대만큼이나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최성국 씨는 본인이 낸 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떠받는 등 부당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가 놀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벼운 사고가 났는데 그 범퍼랑 범퍼 간에 부딪힌 문제인데 범퍼 쪽이 아니라 이제 이 측면 쪽 있죠. 그런 쪽도 이제 저희한테 다 좀 떠넘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카쉐어링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차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리자가 대면으로 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다 보니 특정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낼 수 있는데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카쉐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 사유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차 같은 경우는 뭐 잦은 기스나 그 운전 미숙 같은 경우에 의해서 손상이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였는데 이게 마치 생각해 보면은 폭탄 돌리기처럼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안정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후미등이나 타이어가 고장났다는 불만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관리자가 없이 계속해서 사용자끼리 인계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뭐 정비를 받거나 점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음 운전자가 그 차량의 문제점을 안고 운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10회 정도 주 2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거리를 뛰기도 하고 단거리를 뛰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 및 환불 규정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때문에 카쉐어링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용 시 차량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찍었어요. 전에는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차량의 상태를 사진으로 꼭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 시에 사고가 난다거나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 사업자한테 즉시 알리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저도 이용 씨 사진을 항상 찍기를 했는데,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제 범퍼 쪽에 사고가 났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수리 비용을 다른 쪽까지 물게 되면은 참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2017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그런 카쉐어링 불만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가장 많았고요. 또 고지 미흡, 그리고 부당한 페널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안정성에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4개 업체의 차량 30대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점검했더니 4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뭐 수리비 과도하게 부과되죠. 차량 점검 미흡하죠. 네. 아니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변호사님이? 네, 문제가 그래서 많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4개 카쉐어링 업체의 16개 유형의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벌금, 페널티를 자동 결제하도록 된 부분을 고객과의 합의하에 결제되도록 하였고요. 특히 임의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차량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그 차량 관리 규정이나 업무용 차량 관리 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면 카쉐어링은 차량 관리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차량 관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윤상 씨께서 오늘 취재를 해오셨으니까 이 카쉐어링 이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카쉐어링이 편리한 서비스인 점은 맞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차량을 이제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약관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각종 장치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는 미세한 그런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꼭 필요해 보이고 또 이용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잘 빠져나갔는지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잘 체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편리함도 좋지만은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사 캐스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4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감기 환자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움 꼼지락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짠! 네, 다음 코너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보는 별별 호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화려한 그림 실력은 아니지만 농촌의 사계절을 아주 따뜻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낸 농부화가 김순복 씨 만나보시죠. 소담한 풍경의 향교리 마을, 이곳에 화가가 산다는데요. 마침 동네 주민분 발견, 잠시 말씀 좀 여쭐게요. 이 동네에 화가가 사신다던데. 네, 저 양반. 멀리서부터 힘차게 달려오는 트랙터의 주인은 바로 평범해 보이는 농부 아낙네입니다. 어머니가 시골 화가세요? 네, 제가 그림 좀 칠을 좀 그리고 있어요. 이분이 제3대 별별 호남 농부화가 김순복 씨입니다. 작업실을 소개해주겠다는 그녀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그림 보관소예요. 네. 수줍은 손길로 하나 둘씩 펼쳐내는 작품들. 이 모든 그림들을 색연필로 그렸다고 합니다. 색연필로만. 정말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너무 예쁘네요. 그림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우시지 한 번도. 않으셨다고요? 그냥 혼자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뭐 제대로 그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평생 그리고 싶었어요. 스스로 그림 그리는 법을 터득한 김순복 씨.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용해 농촌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매일 그림 일기처럼 쌓여 있는데요. 순복 씨 역시 여느 농부들처럼 논과 밭을 산토로 살아갑니다. 요즘엔 봄동수하기 한창이라 쉴 틈이 없다고 하네요. 해남은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채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 제일 바쁘고 물건이 많이 나가는 시기예요. 그렇죠, 윤상 씨.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녀가 절대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요. 이모,
아이고 이뻐. 바로 주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아니 여간 이뻐 여간 이뻐. 어서 그래 또 모자 샀어. 내 말이 어떻게 저 뭐이다? 몰라. 안 속네. 그녀의 훌륭한 그림 모델인 주민들. 이렇게 남긴 사진들은 나중에 순복 씨의 소중한 밑그림이 돼주는데요. 내가 해가래를 갔는데 이 아줌이 완두콩 종자를 나누더만 논산댁 가고 그래서 제가 그렸어요. 예. 여보. 예. 이거 방산댁. 네, 이거 논산댁. 이걸 생년월일로 방산댁이 그러셨어. 완두콩 부근부근하니 징하게 만나니라. 맞아요. 그때 밤에 그랬죠. 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순복 씨를 지지해주는 열성적인 팬이면서도 그녀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생의 스승들입니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이렇게 기리고 농사 짓고 자녀들 잘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대단한 남매지. 그녀의 일상 중 가장 큰 즐거움은 농부 김순복에서 바로 화가 김순복으로 바뀌는 순간인데요. 종일 쑤셨던 몸도 잊은 채 부지런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해남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미술관인데요.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잘 지내셨죠? 네. 작품 많이 하고 계세요? 여전히?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바로 이승미 관장을 만나기 위해 온 건데요. 우연히 알게 된 순복 씨의 작품에서 그녀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선 농부 화가로서의 첫 전시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화가가 어떤 대상을 보고 기획하고 취재하고 해서 그린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순복 선생님의 그림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필을 쥘 때부터 그림을 그렸던 순복 씨. 그림은 그녀가 가장 잘했었고 또한 가장 좋아했던 일이었는데요. 이제 더 소중한 남편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그때도 그림은 그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갑자기 황폐해진 거예요. 아주 뭐 너무너무 아무 색이 없어요. 무채색이야. 아무 색깔이 안 보여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인생을 견디고 있던 그녀에게 잊고 있었던 꿈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되살려준 존재가 있었는데요. 네, 오빠. 응. 우리 김신혜 잘 있어? 잘 있죠?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응. 매생이국 해 먹었어. 불 넣고.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응, 미술관 가서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보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색연필을 사줘서 엄마가 그림 그릴 시작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전화 한번 해봤어. 우리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좋은 색연필 있어도 꼭 이걸 사용하고 있어. 엄마, 응? 지금처럼 그림 열심히 그려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세요. 응, 그래.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농가의 정겨운 일상을 그려내는 농부 화가 김순복 씨. 그녀가 전하는 따스함이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순복 화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 이 그림이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 김순복 화가의 그림 대부분은요, 이 농촌의 일상을 담고 있거든요. 뭐 배추 뽑는 일부터 해서 콩 매는 일까지 이런 일상을 담다 보니까 더 정겹고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변호사님? 네,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깜짝 그림이 놀랐어요. 너무 수준급이어서 깜짝 놀랐고요. 네, 어렸을 적 못다 이루신 꿈을 이루고 계신 모습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그 꿈을 위한 열정 굉장히 존경합니다.
합니다. 네, 우리 윤상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색연필로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일단 놀랐고 그쵸. 이 색감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김승복 농부화가님,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화가님의 작품은요, 책이나 미술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해남 수윤미술관에 가시면 무료로 관람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농촌의 일상 보시면서 또 겨울 따뜻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코너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요, 이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이죠.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는 그 시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매일 먹는 똑같은 점심은 가라. 매주 월요일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내일 점심 뭐 먹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젊음의 거리 동명동. 이곳에 일본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 외관부터 일본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식당. 뭘 파는 곳이기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맛있는 일본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라멘. 꼬들꼬들한 생면과 깊고 진한 육수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데요. 라면 먹기에 열중하는 손님들, 맛이 어떠세요? 일본 숟갈은 유지하면서 맛은 한국인의 맛에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진하고 좀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극찬을 받은 국물의 맛, 그 비결이 뭔지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멘 맛을 좋아하는 비법 육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 등뼈, 사골뼈, 머리뼈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 기호에 맞는 부분은 돼지 머리뼈는 조금 더 향이 강해서 저희는 지금 돼지 사골뼈하고 등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끓인 육수를 채 고르는데요. 이래야 맛이 더 깔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한 물건에 육수를 넣는 사장님. 마치 이거는 망원경을 농도계라는 건데요. 손님에게 정확한 농도의 육수를 내기 위해서 농도계로 농도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만든 특제 간장 소스에 뭔가를 넣고 으깨는데요. 사장님, 그건 또 뭔가요? 돈코츠 라면의 고소한 풍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돼지 지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고소한 육수 위에 생면과 숙주, 대파를 넣은 후에 간장 양념한 차슈를 토치에 살짝 올려주면 돈코츠 라면 완성! 일본으로 한 4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원포인트로 레슨도 좀 받고 책도 많이 사가지고 번역해서 보고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맞추기까지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많이 못 썼는데 와서 더 먹으니까 아쉽고 다음에도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문한 라면이 나오지 않은 걸까요? 신골 라면을 가져가 먹기 시작하는 한 남성. 뺏어 먹는 건가요?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거 알죠. 꼬들꼬들한 면도 면이지만 이 집 라면의 핵심은 바로 이 국물입니다. 라면 국물을 마셔주면 겨울 추위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데요. 소리만 술 먹고 난 뒤는 거의 생명수. 생명수요? 보시면 정말 해장에 좋아요. 그런데 이때 뭔가를 비비는 손님 발견. 우리가 아는 라면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겉으로 봐선 쪼면 같기도 하고 비빔국수 같기도 하고 이곳의 정체는 과연? 같이 비벼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한국 인심망에 입맛에 맞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비빔면의 정체는 바로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마제소바입니다. 신기하네요. 두반장하고 두찌하고 이런 중식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고기를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고기를 얹어가지고 비벼 먹는 라면입니다. 마제소바는 대만에서 넘어온 비빔면으로 오일 파스타와 같은 느낌의 고소한 면 요리라고 합니다. 비빔라면이라 조금 생소했는데 그래도 이변에 양념들이 부추랑 잘 배어 나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을 먹고 남은 마제소바 소스에 밥을 비벼주는데요. 밥을 같이 비벼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요. 면은 물론 밥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제소바. 이관하면 점심 한 끼로 든든하겠죠? 직장인들이 밥 먹고 가기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라면집 와가지고 라면 메뉴 먹고 하면은 짧은 점심시간에 밥 한 끼 충분히 맛있게 먹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동명동에서 즐기는 일본 현지 라멘, 내일 점심은 일본 라멘 어떠신가요? 라면은 국물이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는요, 딱 국물 색만 봐도 합격입니다. 네. 네, 또 먹는 얘기 나왔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일본 라면보다는 우리나라 그 라면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영상에 나온 이 집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특히 그 마제소바는 특히 처음 보는 음식인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저는 이참에 라면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바뀌신 것 거 같습니다. 맞죠? 네. 저는 면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중에서도 돈코츠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뭔가 육수가 맑은데 또 국물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가까운데 제가 먼저 꼭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일본 라면 먹으면 몸이 확 풀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일 점심으로 한번 여러분들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날씨 정보 알려드릴게요. 임혜정 캐스터. 현재 중국발 스모그에 약한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밤부터 강해지는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양을 비롯한 동부 지역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광주가 영하 4도, 고흥이 영하 5도, 영광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순천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도 가끔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눈비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꼼꼼히 알아가는 즐거운 꼼지락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요. 이 재래시장으로 장 보러 가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주차가 진짜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네, 저도 지난 추석 때 갔다가 그냥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달 6일까지요. 이 광주 전남 대부분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2시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내가 가는 전통시장도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갈비 전문점 홍술촌 상무점에서 식사 이용권을,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영화 관람권을, 담양 리조트에서 온천 이용권을 드립니다.